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8월 22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은 주식시장 좀 오랜만에 좀 힘이 빠지는 하루였습니다. 코스피 지수 1.2%대 하락을 하면서 2460포인트대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. 장중에는 2457포인트까지도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. 일단 좀 이 부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락이 저지되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기술적으로도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좀 2450선에서 2470선 정도에서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, 그런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런 모습들 이런 기대감이 내일부터 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. 코스닥 지수가 더 좀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. 코스닥 지수는 2%대 하락을 하면서 800선마저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종목들 개별주 투자를 더 많이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자분들은 오늘 좀 힘겨웠던 오랜만에 하루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들 모두 좀 힘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. 오늘은 그래서 좀 시황 위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지난 주말 미국 시장 급락에 대한 부분은 어제도 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를 해드렸던 부분인데,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었어요. 그래서 만기일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, 또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,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 등이 겹치면서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, 특히 이제 긴축에 대한 발언들을 연준 의원들이 계속하면서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결국 시작은요, 지난 7월 FOMC 의사록이었어요. 그래서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의 2%대 회복을 위해서 연준의 물가 안정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에 과도한 긴축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가 되었고, 거기서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좀 좋지 못한 모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. 계속적인 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등 시장에 좀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코멘트들에 따라서 달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, 국내적으로 본다면은 오늘 이제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. 수출액이 334억 2,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.9% 증가했는데, 수입액이 436억 4,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2%가 증가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8월 달에 1일부터 20일까지의 무역 수지가 10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 규모가 좀 상당히 큰 모습이었는데요. 특히 최근에 4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했었는데, 이달까지도 이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적자가 100억이 넘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100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하기는 좀 쉽지 않다. 그렇게 본다면은 5개월 연속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 가능성이 있다.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은 좀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. 14년여 만에 처음으로 5개월 연속 무역 적자 가능성이 커지면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이었고, 그러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13원 상승을 하면서 1339원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사실 이렇게 이제 환율이 상승을 하면은 시장에는 좀 좋지 못하고,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다가는 환율 조만간에 1,400원대를 본다, 이런 쏠림 현상을 나타내는 기사들까지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경계해야 될 점은 쏠림 현상을 경계해야 된다.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수가 2270선 정도까지 빠졌을 때 2200도 깨지고 2000도 깨진다,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. 국제유가가 100달러 넘어서고 막 상승을 하니까 120달러 이 정도 막 가니까 150달러, 200달러 간다?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. 그렇지만 그런 얘기들을 뒤로 한 채 주가도 반등을 했고 유가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. 환율에 대한 움직임도 마찬가지예요. 사실 환율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8월 12일 날 1302원까지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뭔가 1200원대로 좀 들어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걸 기대했지만, 그날부터 이제 계속 좀 상승을 했고, 특히 이제 8월 18일 날도 10원 상승을 했고, 오늘 또다시 13원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환율에 대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은, 미국은 FOMC 회의가 9월에 있고요.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 주에 있습니다.
그래서 우리나라 이번 주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0.25% 정도 인상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, 금리를 인상을 할 경우에는 좀 달러 강세, 원화 약세 이런 기조가 단기적으로라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.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.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135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바로 14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. 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의 금융통화위원회 이런 부분들 변수를 좀 생각을 하면은 결국 시장은 지수도 한 2450선 정도에서는 좀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요. 지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을 하면서 계속 제가 좀 말씀드렸었던 한 2600선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의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은 또 지금 자리는 이제 최적의 좀 매수의 기회다,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,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시장은 결국은 박스권 속에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한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. 지지부진한 흐름에 대한 제가 코멘트를 지난주부터 좀 드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,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중장기적인 시각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버티셔야 되는 거고요. 단기적인 시각, 만약에 단기적으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부터는 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다,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9월 달에 이제 좀 변곡점이 좀 나타난다면은 9월 13일에 미국의 CPI 발표가 있고요. 9월 22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. 뭐 그런 부분들, 아마도 좀 시장에 대한 좀 변곡점은 그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, 그때까지는 시장은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이 한 2600선 정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은 좀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. 수익률도 좀 짧게 잡고 기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짧게 잡고 접근하는 전략, 방망이를 짧게 잡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좀 시각을 유지하고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당분간 사실 뭐 여기서 정말 급등할 만한 그런 이유는 없어요. 물론 급락도 이미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락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좀 박스권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겠고, 또 이런 뭐 환율 효과라던가 이런 부분들 좀 정점을 좀 통과하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시장에 대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제가 방송을 해드리니까 변화가 생기면은 뭐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,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종목들 보시면요, 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세아제강 같은 경우 오늘 보면은 한 2%까지도 하락을 했다가 또 3%대 상승 마감을 했어요. 그래서 이런 기업들 결국 21선 위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,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,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했죠. 오늘은 뭐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그렇지만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 충분히 오늘 아랫꼬리도 달리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오늘 아랫꼬리 구간부터 아래에서는 뭐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임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특히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. 시장도 마찬가지예요. 시장도 여기서 뭐 시장이 무너진다, 그렇게 본다면 사실 오늘처럼 환율이 급등하고 이러면은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, 오늘 외국인들이 1171억 원 순매수를 했어요. 그래서 외국인들 또다시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걱정은 할 필요 없겠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좋은 기업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됐고, 지금 자리가 정말 좋은 타이밍이다,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. 내일도 성공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